안녕하십니까. 11월 셋째 주 글로벌 시황 및 선물 옵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글로벌 시장은 그 여러 가지 뭐 악재 속에서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급락을 했지만 또 상승할 때도 특별한 이유 없이 약간의 뭐 호재성 발언만 보이면은 지금 급등하고 급락을 하는 그런 좀 개인들이 장을 갖다가 보기에 좀 쉽지 않은 어려운 장이에요.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이 지금 많이 존재해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파월이 또 매파적인 발언으로 뭐 추가 긴축 가능성과 그다음에 금리 인상도 할 수도 있다. 그 애매한 발언으로 또 이렇게 급락을 했고, 또 어제는 애틀란타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인플레이션은 잡아야 하지만 금리를 더 올릴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지금 지난번에도 이렇게 하락하고 상승할 때 제가 말씀드린 게 여러 가지 지금 글로벌 시장에 전쟁이나 뭐 국채 급등이라든지 뭐 유가 환율 다 있지만은 일단 금리가 제일 우선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런 발언 한두 마디가 지금 이렇게 시장을 올라가기 때문에 이게 예를 들어서 기술적 분석으로 봐서는 일단은 34,000, 34,500 정도에 안착이 돼야지 하루 이틀 정도가 더 올라가서 그다음에 또 이런 급락이 나오지 않아야 돼요. 근데 언제든지 또 시장이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요소도 있다. 그리고 금리 인하는 내년 한 6월 정도가 유력하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게 선반영돼서 오히려 한 4, 5월 달이 2분기에 더 강할 수가 있다. 그리고 오히려 막상 또 인하가 되면은 인하했다고 또 상승적으로 만약에 몰리게 되면은 또 그때는 또 빼버릴 수도 있다. 그래서 항상 선반영돼서 움직인다는 거 시장은 그런 부분을 잘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이 좀 지지부진하죠. 여기서 이례적으로 지금 쇼 커버링 때문에 다른 이유 없어요. 쇼 커버링 때문에 이례적인 급등을 했어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선물 15포인트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 또 이틀 동안에 이거를 어, 양봉이 나오긴 했지만 나흘 연속 개파락하고 하락하면서 이제 월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 미장도 올라갔으니까 갭은 뜨겠죠. 갭이 뜨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이런 급등이나 뭐 급락 말고 2450과 그다음에 2500선 여기를 안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올라오더라도 2500 근처 가서 여기서 왔다 갔다 했다 다시 연말 랠리가 나오려면 2500 위로 가서 2550이냐 과연 2600까지 갈 수 있느냐 그거를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이 쇼커버링을 갖다 개인들이 이제 뭐 공매도에 대한 불만이 많고 민원이 제기가 많이 됐어요. 근데 막상 여기서 쇼커버링이 나와갖고 급등을 하니까 개인들이 돈을 상당히 많이 뺐어요. 좀 약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한 10조 정도를 지금 빼놓은 상태예요. 그리고 시장이 또 급락을 했고 공매도 없애달라고 해놓고 공매도 금지를 하니까 또 개인들은 자금 이탈이 오히려 외국인들이 많이 빠져나갈까봐 그거를 경험하신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미리 좀 관망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주식 같은 경우는 좀 하기 되게 어렵죠. 상당히 어렵습니다. 파생도 마찬가지고 너무 흔들기 때문에 뭐 터진 것만 보면 어마어마하죠. 막 4만 프로 말도 안 되는 그런 뭐 몇천 프로 그냥 기본적으로 나오는데 반대로 그런 쪽에 반대로 가신 분들은 개인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상당히 힘든 지금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다. 근데 지금 이게 사실은 정부에서 공매도 제한이나 이게 우리나라에 여러 번 있었는데 이게 정부가 개입해가지고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돼요. 그리고 개입을 안 하는 게 좋아요. 근데 지금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MSCI 그 선진국 지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다. 공매도 금지가 그렇게 발언을 하셨어요. 근데 그거는 좀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잘못된 얘기다. 왜 그러냐면 공매도 금지가 결정적인 건 아니라고 하는데 공매도를 우리가 부분적으로 금지하기 때문에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도 JP모건에서도 핵심 요건이다. 공매도 금지를 하지 않는 게 핵심 요건이다.
그리고 내년에 관찰 대상국을 하다가 이제 MSCI로 편입이 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오랫동안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들어갈 뻔도 했고. 근데 내년에는 관찰 대상국에도 끼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그럼 중장기로 봐서는 외국인들이 자금이 언제 얼마만큼 이탈하느냐 그런 부분의 시장이 상당히 요동을 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공매도 뭐 부분적으로 어느 기간 동안에 지금도 뭐 완전히 전면이 아니라 어느 정도 한시적으로다가 이렇게 제한을 하는데 그게 큰 의미가 있냐 이거죠. 그때 가면 다시 마찬가지가 되기 때문에 거기다가 선진국 지수나 이런 데는 결정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은 외국인들이 자금이 언제 이탈을 얼만큼 하는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부분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상당한 충격이 또 올 수도 있다. 그래서 좀 주식하시는 분들도 항상 제가 그전에는 주식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설명을 많이 드렸는데 항상 30% 이상 비중이 들어가면 안 돼요. 파생도 마찬가지고 파생은 뭐 더하죠. 5% 10% 들어가다가 수익이 났을 때 20% 30% 대부분 반대로 하시는데 그래서 일단은 그 부분은 월요일 같은 경우는 상승을 해가지고 이제 어제처럼 상승을 해갖고 지켜지느냐 아니면은 또 상승을 했다 그대로 또 빼버리느냐 그런 부분은 수급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미국이 꼭 강력하게 상승했다고 우리도 상승을 크게 개번 뜰 수가 있으나 그거는 유지할지는 잘 관찰을 해야 돼요. 수급이 또 매수 쪽으로 확 몰리면 또 한번 가더라도 확 뺐다가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개인들이 거기서 좀 타격을 많이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응하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자 선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런 거는 진짜 보기가 힘들어요.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15포인트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는 올라가고 또 그걸 다 빼버렸잖아요. 다 빼버리고 원 상태에서 다시 시작해가지고 지난번에도 제가 일단은 이 밑에서 323에서 326은 여기서 올라와 있어야 된다. 요 동그라미 친 자리 딱 그 자리에 지금 와 있어요. 그 자리에 와 있는데 일단은 뭐 갭상승 해갖고 328 정도가 저항이 될 것 같아요. 328 정도. 그 다음에는 이제 뭐 330, 332.5 이렇게 단계별로 라인을 친 건데 이게 사실은 여기 보면 줄이 상당히 많아요. 이게 많은 게 이때 그 정도로 급등락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지지와 저항선이 이렇게 많이 생긴 거예요. 이걸 한번 싹 지워보겠습니다. 싹 지워보고 다시 하고 또 우리 구독자분 한 분이 외국인이나 수급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달라고 했는데 이 수급에 대해서는 만기 손익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보여드린 거 이렇게 막대표로 된 것도 있고 그게 왜냐하면 증권사마다 다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이제 시간대별 투자자 매매 추이를 이제 저는 이것만 거의 보는데 주가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외국인들이 이걸 선물하고 그다음에 현물도 지금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시장이 올라간 건데 외국인이 현선물이 동시에 매수가 들어와야지만 우리 시장은 크게 갑니다. 근데 현물은 팔고 뭐 선물을 산다든지 그런 해지 차원에서 하면은 시장이 지지부진해요. 그런 부분을 보시고 뭐 옵션도 중요할 때가 있는데 이제 콜옵션은 기관하고 금융투자가 이제 25억, 27억 매수를 했고 그다음에 풋옵션 같은 경우는 풋옵션도 뭐 36억, 39억 이 정도면 이제 거의 뭐 해지나 양매수 쪽으로 지금 하고 있고 외국인들이 지금 양매도인데 풋을 지금 더 많이 매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개인들이 11억 매수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부분을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시간대별 투자자 뭐 개인이나 이거 설정하는 거에 따라서 개인이냐 아니면 외국인이냐 기관이냐 이렇게 다 나와요. 뭐 투신 뭐 보험이 요새 잘하죠. 보험 그다음에 종금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딱 똑같지가 않아요. 똑같지가 않고 증권사마다 이렇게 종합으로 나와 있는 것도 있고 증권사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증권사에 문의를 해가지고 설명을 듣고선 본인들 뭐 키움이면 키운 거 그렇게 보시는 게
괜찮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그 설명을 해달라고 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렸고, 지금 추세를 보면은 여기서 이탈할 때부터가 추세가 이탈된 거예요. 8월달 이탈됐고, 항상 이렇게 추세선이 거졌을 때 이 위로다가 올라가서 이걸 타고 올라가야 상승 추세인데, 계속 하락 추세가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지고 있고, 이게 상승 추세로 바뀌려면 이 고점에서 이 정도가 와야 돼요. 이 정도가 와야지만 좀 안정적이다. 340이 돼요. 아까 지저분했었는데 새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하락 추세도 만만치가 않아요. 하락 추세 때도 이 사선 추세 때가 상당히 중요해요. 자, 그러면 최대한 여기서 지금 현재로서 어떤 악재가 있다, 빠질 수 있다 그러면서 한 301.5 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301.5 정도가 나오고, 지금 상황에서는 324.7이잖아요. 7인데 여기 밑거리 난 데가 322.2고, 그 다음에 15포인트 올라간 자리가 335자리예요. 그래서 이렇게 설정이 되기 때문에 이거 하나하나 잘 모르시면 이거 챕터에서 되돌리기 해서 계속 반복해서 보시면 돼요. 지금은 일단 하락 추세가 계속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승 추세가 가려면 여기서 추가로 더 밀리지 말아야 돼요. 밀리지 말고 여기도 돌파해갖고 여기서 지지가 돼서 올라가면은 또 상승 추세가 형성될 수가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지금 하락 추세 밴드 안에서 있다. 그래서 340 이상을 치고 올라가거나, 근데 최소한 335 이 위로다가 안착이 됐을 때 335, 340을 단계적으로 이렇게 올라갔을 때 좀 시장이 연말 랠리도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올라가다 또 확 흔들어 버리고, 지금 양봉이나 음봉이 이례적으로 길어요. 이쪽을 보면 그렇게 큰 게 많이 없잖아요. 많이 없고, 하락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이거는 뭐 쭉 올라갔다 쭉 하락했다 이러면 이게 개인들이 말이 그렇지, 지나간 다음에 보면 그렇지 대응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터지면 뭐 기본 몇천 프로, 뭐 만 몇 프로, 말도 안 되는, 최대가 그런 거죠. 최대가. 그래서 항상 소액으로 조금씩 하지 않으면 상당히 힘들다, 이런 장에서. 그래서 이거 추세 때를 제가 다 지우고, 너무 정신이 없어갖고 이렇게 다시 설명을 드린 거예요. 다시 설명을 드린 거고, 지금 옵션 쪽으로 다 가보면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한 342 정도, 0.18, 이것도 차월물인데 불구하고 이것도 벌써 뭐 어마어마하게 터졌어요. 추세를 보기 위해서 이제 30분 봉으로 보는데, 자, 이 저점이 0.18이에요. 0.18에서 4.25까지 갔다가 지금은 0.95인데 0.95 정도. 항상 제가 1.0 부근 아니면은 그 다음날 올라가서 1.0 이상이 될 수 있는 걸 매매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상당히 이게 지금 되돌려 놓은 상태인데, 지금 월요일은 갭이 뜨겠죠. 갭이 뜨면은 뭐 한 1.5 이상 뜰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1.5 위로다가 지지가 되느냐, 그 다음에 지지가 돼갖고 그 다음에는 뭐 한 2.4, 그 다음 저항선이 2.9, 한 이 정도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1.5 이상에 갔는데 1.5, 2.0 갔다 1.5 밑으로 하회한다. 그러면은 콜 쪽은 좀 차익을 실현하는 게 맞고, 만약에 오버나이트 하신 분들도 몇 분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버나이트에서 갭이 떠갖고, 갭이 뜨고 나면 항상 비슷하잖아요. 갭 뜨고 한두 팀 밀었다가 그냥 치고 올라갈 수도 있고, 먼저 그냥 올라갔다가 또 윗꼬리 달고 음봉 달리면 또 크게 뺄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 수급에 딸린 거지, 뉴욕 시장이 반영이 되는 건 갭까지예요. 갭까지. 그 다음부터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우리나라 자체 수급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미국이 올라가서 끝까지 간다, 그런 생각하는 거 상당히 좀 위험하고, 일단 원금에서 100% 이상이 수익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100% 이상 나면 원금만 일단 빼요. 원금하고 수익금 일부. 그리고 나머지 더 가든지, 밀리기 시작하면 그거 절반 팔아서 반대쪽에, 그럴 때 풋옵션 쪽으로
또 해지를 하면은 의외로 또 괜찮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풋옵션 같은 경우도 풋옵션에 이제 당연히 개파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310 정도, 310 정도 보면 실제로 이제 1.83, 1.83에서 사실은 풋옵션에 이제 박스권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박스권에서 이 저점인 0.95가 깨지냐 안 깨지냐, 이걸 갭으로 팡 깼다, 깨갖고 올라오는 척하다 여기서 꺾인다 그러면은 콜이 또 가는 거예요. 푸시 못 가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미리 생각을 해두지 않으면 본인이 갖고 있는 포지션만 계속 고집을 하다가 파생은 다 망하는 거기 때문에 유연성 없으면 안 돼요. 이걸 어떻게 하냐, 해야 돼요. 무조건 해야 돼요. 실제로 항상 이게 이제 만기가 끝나고 하면 이제 카톡이나 이제 저한테 연락이 많이 오시는데, 딱 지난번에 그러니까 시범적으로 무료 채팅방까지 제가 운영을 분명히 했었고, 그때는 정말 크게 손실 보신 분이 거의 없어요. 뭐 약간씩은 손실 볼 수가 있었겠지만 수익이 날 때는 오히려 더 크게 수익이 났었고, 어느 정도 관리가 됐고, 그 다음에 스터디 하신 분들도 한 몇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그때도 예를 들어서 골이 깊으면 산이 높고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라고 얘기했고, 그럴 때만 매매를 하셔가지고 지금까지도 거의 퍼펙트로 잘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그렇게 해야 되고, 그리고 안 되시는 분들이 뭐냐면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한 달 내내 계속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에요. 지난번에도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어요. 지난 영상을 그래서 많이 보라고 하는 거고, 지난 영상에 보면은 휴지기를 가져라. 하루에 매매를 할 때도 쉬었다 하고 내가 안 돼가지고 물 타기 전에 분석을 다시 해보고, 지금같이 이렇게 30분 봉, 뭐 1봉도 보고 120분 봉도 보고 이평선도 보고 거래량도 보고 여러 가지 본인들이 잘하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물리고 나면 그걸 안 봐요. 안 보고 계속 거기다가 물타기만 하니까 그러면은 상당히 힘들다. 그래서 생각보다 저도 놀랐어요. 놀래고, 그게 잘하시는 분은 너무 잘하고 똑같이 배웠음에도, 그리고 어떤 분들은 몇 분은 또 너무 크게 손실을 보신 분도 있고. 그래서 특히 이제 위클리나 워런트 쪽에 비중을 뭐 예를 들어서 1000단위 이상 500단위 이상 막 실으시는 분들 제가 늘 위험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 데서 손실을 많이 보셨기 때문에 항상 소액으로 하시라는 거예요. 워런트나 소액으로 몇 번 먹으나, 예를 들어 300, 500 넣고서 몇 번, 한 번 수익 나고 3번 손실 보나, 2, 30만원, 50만원 이하로 다 해가지고 그거 서너 번 알토란 같이 수익 올리면 500, 1000 넣어가지고 수익 나는 만큼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절대 무리하지 말고, 무슨 기법이다 비법이다 이런 거 파생에서는 전혀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분석할 때 그런 거를 적용시켜서 뭐 얘기는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다른 것도 여러 가지도 같이 봐야 돼요. 복합적으로 봐서, 이게 지금 매수다 매도다 판단을 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빨리 들어가고, 너무 또 올라갈 때는 너무 빨리 팔고, 그런 부분들이 개인들이 반복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지금 제가 두 가지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렸고, 지금 현재로서는 등 가격이 야간에 보면 이 326 정도 아마 KB 시세는 이렇게 나올 거예요. 327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까 242.5, 그 다음에 0.68, 245까지는 이게 많이 가면은 327.5, 330 이 정도까지 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 갭다 갖고 이제 1.0 이상이 갈 수 있는 게 345까지예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매매하시는 게 좋고, 풋옵션은 마찬가지로 좀 올려가지고, 풋옵션 같은 경우는 한 월요일날 개파락하면 한 312.5가 하면 1점대로 될 거예요. 그 정도를 매매하시는 게 좋다. 그리고 월요일날은 또 위클리 만기예요. 만기인데 지금 현재로서 봐서는 이 정도 가격을 형성하고 있어요. 야간까지 봤을 때. 주간을 보면은 323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 정도가 되기 때문에 330이 행사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야간 같은 경우는 330이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과연 이게
이게 끝까지 더 살아날 수 있냐, 아니면 이게 올라가다가 죽고 325나 327.5 이 정도에서 행사가 되느냐, 거기에 따라서 지금 위클리 하시는 분들이 또 여러 분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단기적으로 하더라도 차익 실현을 빨리 하는 게 좋겠다. 330은 행사가 되더라도 위클리는 이쪽이죠. 위클리는 이쪽이라 지금 0.04가 야간에 거의 1000% 이상이 갔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갭 떠가지고, 모르시는 분은 갭 떴을 때 어느 정도 청산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위에서 물려가지고 그걸 뭐 1000%를 다 수익은 못 내시겠지만, 그리고 좀 위험하다, 이런 쪽으로 좀 안정적인 쪽으로다가 매매를 하시는 게 좋다는 거,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주식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주식이 되게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또 질문하시면 제가 자세히 분석을 해드리고 하는데, 특별하게 뭐 선물 옵션을, 선물만 알면은 뭐 주식 선물을 하시는 분이건 워런트를 하시는 분이건 위클리를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선물을 아셔야 돼요. 선물이 상승하냐 하락하냐에 따라서 시장이 움직이고 매매를 다 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선물 차트 안 보면서 그냥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이 부분에서 지금 저점은 322 정도가 나왔었고, 5분 봉상. 그럼 이제 바닥 같은 경우는 거의 쉽게 나왔어요. 쉽게 나왔고, 이제 고점은 이제 324.95 정도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내일 같은 경우는 갭이 떠가지고 그 327.9가 지금 전 고점이에요. 이 전 고점을 돌파하냐 못하냐, 아니면 올라갔다가 이게 내려온다, 그때는 이제 다시 포지션 바꿔야 돼요. 그런 부분만 신경 쓰시면 되고, 일단은 갭이 떠가지고 KB 시세로 326에서 327 이 정도에 형성될 가능성이 커요. 이 위로 올라가더라도 327.9가 밀리면은 반대쪽이나 그때 청산을 하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위클리를 하든 워런트를 하든 파생하시는 분은 당연하고, 선물 차트를 꼭 보시라는 거. 그리고 선물 차트도 5분봉으로 매매할 땐 보시고, 1분봉, 2분봉 너무 빨라요. 그 다음에 분석하실 때는 이 30분봉으로 하셔라. 30분봉으로 하시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추세가 계속 상승했었어요. 추세가 계속 어쨌든 간에 이 위까지 이렇게 상승 패턴을 보이다가 지금 하락으로 지금 빠지고 있는 상태예요. 하락으로 빠지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미장이 좋아지는 바람에 갭이 뜨기 때문에 한 이 정도 선에서 형성이 된다. 이 정도까지.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안착이 되면 이건 추가 상승한다고 보면 되고, 또 올라갔다가도 우리 수급에 의해서 불확실하게 밑으로 하회한다 그러면 그때 포지션을 빨리 바꾸라는 거. 절반은 팔고 절반 가지고 반반씩 나누면 돼요. 그 포지션 갖고 있는 분은 몇 분 계시는데요. 크게 물렸다가 지금 빠져나오신 분들도 있고, 야간에. 원래 저도 야간은 잘 안 봐요. 안 보는데 만기 전후나 그다음에 영상 올리기 전에는 어떻게 됐는지를 제가 확인을 합니다. 야간까지 다 하면은 너무 힘들고 지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래서 일단은 이 위에서 329, 300 이 정도에서 329 정도, 여기가 지지가 된다 그러면 시장이 강하다고 보면 돼요. 근데 또 미국도 급등을 하다 하루 이틀 가다가 언제 또 저렇게 쏟아낼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불안한 요소가 너무 많아요. 지금 글로벌 시장에 그런 부분들. 그리고 여기서 이탈을 하더라도 이제 322만 지켜지면은 그러면 다시 반등을 나온다. 여기 이 밑에까지 안 오면 더 좋겠죠. 일단 갭 떠갖고 이 위까지 갔으니까 이 정도에서 다시 횡보를 하는 건 상관이 없다. 그러면 또 상승으로 볼 수 있지만, 추세를 그래서 수시로 좀 확인을 해가면서 수급하고 같이 꼭 봐줘야 돼요. 둘 중에 하나만 봐도 안 돼요. 수급도 100%가 아니에요. 수급도 트릭을 많이 쓰기 때문에 무조건 되고 수급만 100%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안 돼요. 그러니까 조건이 맞을 때 외국인이 선물 매수를 하는데 얼마를 사느냐. 뭐 1000억대에서 왔다 갔다 하면은 매수는 하고 있지만 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언제든지. 제가 보면 3000억, 4000억까지도 뺄 수가 있어요. 3000억, 4000억까지 쫙 올리다가 매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수급에 그런 흐름과 패턴도 있다는 거.
그렇게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은 다음 주 일주일은 뭐 크게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어느 분들은 또 영상만 또 열심히 보고도 꾸준히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다양하기 때문에, 하여튼 의견이나 무슨 궁금한 거 있으면은 댓글 많이 다시고, 그 다음에 이제 스터디 하시고 하신 분 중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제 톡을 아시는 분들은 톡을 연락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도 목감기가 걸려갖고 고생이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그 갑자기 날씨가 추워져서 건강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